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관련 소식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 과연 대통령감인가 아닌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시면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죠. 가끔씩 이재명 경기지사와 1위 자리를 놓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1등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사들도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현장을 생중계로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건데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검찰총장으로서 현 정부와 맞서는 모습으로 야권의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까지는 왔습니다만 정말로 국정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그리고 엑스파일 논란에서 비롯됐듯이 장모, 처와 관련된 의혹,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깨끗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궁금증도 바로 거기에 쏠려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상하게 엑스파일이나 또 장모, 처가와 관련된 질문은 많이 안 나왔는데 김광삼 변호사는 보시면서 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오늘 엑스파일이 굉장히 기자들 질문이 주류가 이룰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뭐 질문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엑스파일의 어떤 구체적 장모나 부인에 관한 그런 질문이 아니고 엑스파일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원론적인 얘기를 했죠. 당연히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사람은 무한대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검증은 합리적 근거와 팩트에 의해서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마타도 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본인도 합리적 근거와 팩트에 의한 검증이라면 얼마든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그런 취지로 봤습니다.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 기자들의 질문은 정치적인 문제에 많이 집중됐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입당하실 겁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성,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이 엑스파일과 관련한 문제 총론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엑스파일이 최근에 공개가 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 엑스파일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게 이미 과거에도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그것까지 보고 또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어떻게 했는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네.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저는 뭐 문건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국민 앞에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저는 그 능력과 그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그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출처불명의 또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그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또 저희 그 도덕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저에게 제시를 하시면 제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 엑스파일과 관련한 윤석열 전 총장의 답변이 사실상 처음 나온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한 답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입장이랑 크게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아니고 전원을 통해 전해지면서 10원짜리 한 장 받은 적이 없다는 발언들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아마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발칵 뒤집혔던 모습이었던 것 같고 전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그때 나왔던 얘기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변함이 없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엑스파일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분명한 건 엑스파일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어떤 부분들이 엑스파일의 진짜 본인지 그게 내용이 뭔지를 명확하지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온갖 마타도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현재까지 있는 정황들로 윤 전 총장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윤 전 총장이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 이전에 있었던 장모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본인과 관계가 없는 가족의 문제로 선을 그을 수 있을 것이고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의 권한을 남용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로 펼쳐질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적어도 청문회 과정이나 지난 2020년 추윤 갈등을 겪으면서 나왔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윤 전 총장에 대한 도덕성 언급에 관련돼서는 오늘 큰 이슈로 회자된 게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저는 엑스파일 문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무제한 검증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관련해서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제게 제시를 하면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출처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를 한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겠죠? 아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뭐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배우자라든가 장모 관련 의혹이 사실은 그동안 뭐 언론 보도도 됐고 또 인터넷상에 좀 무책임한 형태로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아무래도 이러한 내용들의 상당수는 당시에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하고 계속해서 갈등 관계를 빚어왔던 그 상대방 측에서 제기한 어떠한 여러 가지 흑색 선전이다라고 1차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얘기도 사실은 그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근거를 갖춰서 이제 어떤 의혹 제기를 하면 거기에 답을 하겠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형태로 뭐 이른바 이제 뭐 지라시 뭐 이런 형태로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뭐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준 것인데 그런데 새롭게 또 보도가 나오고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최근에 뭐 노컷 뉴스가 뭐 예를 들면 또 이 배우자의 어떤 이 장모 관련돼서 이 주가 조작 의혹을 새롭게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도한다든지 그다음에 일부 이제 뉴스타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이제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서 이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언론 보도의 형태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일 거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좀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이러한 좀 보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또 이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측의 이제 변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것은 뭐 일종의 음모이다, 뭐 검언 유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반응이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공식적인 정치인 윤석열의 공식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검언 유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대목까지 포함해서 본인의 이 제기되는 검증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엑스파일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마타도 이런 거 모아서 유포하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합당한 근거 갖고 제게 문제 제기한다면 국민이 궁금해하지 않으시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오늘 아마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윤석열 전 총장이 참여를 한다거나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경쟁하게 될 사람이겠죠. 홍준표 의원,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이죠. 홍준표 의원이 오늘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보고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식은 아닙니다. 여기서 홍준표 의원이 한 이야기는 번영, 공정, 안전, 행복 이 네 가지 단어가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고 대회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엑스파일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홍준표 의원이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거침없는 언변으로 잘 알려진 홍준표 의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답변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기자분들은 뭐 인터뷰하다가 만나면 윤석열이 이야기부터 묻거든. 그런데 난 엑스파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으면 윤석열 엑스파일을 묻는데 아는 게 있어야 대답을 하지.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또 기자들 참 기가 막히게 써요. 윤석열이 디스했다고 그래 또 써요. 그래서 요즘은 밖으로 인터뷰하는 게 참 난감해. 나 윤석열을 잘 몰라요. 제가 93년도 슬로트머신 수사하면서 YS 사정 초기에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을 때 윤석열 총장은 대구지검 초임검사야. 첫 임기가 10년 차이가 나. 나이는 그래 차이 안 나는데 난 그 사람 잘 몰라요. 홍준표 의원은 역시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기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윤석열 얘기만 물어보는데 나 윤석열 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내 상대 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엑스파일은 홍준표 의원이 잘 알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홍준표 의원이 송영길 대표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영길 대표가 내가 엑스파일을 잘 알 것이다. 그 사람 기가 막힌 게 알면 지가 잘 알겠죠. 여당이고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자료를 다 모아놨다고 주장했잖아요. 자기가 다 더 잘 알 건데 송영길 그 대표는 느닷없이 날 물고 들어가고 쏙 빠지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요즘 그 참 좀 황당합니다. 황당해. 왜 이런 식으로 판을 짜려고 하는지. 엑스파일 만들었다면 자기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왜 야권에서 그게 터져나왔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줬겠지. 그러니까 넘겨받으신 분은 을사줬다셔 하고 한번 이야기해 본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자분들 오신 분들은 윤석열 엑스파일은 윤석열이한테 가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뭐 출마 선언 하셨다는데 그 가서 그 집중적으로 물어보세요. 저한테는 더 이상 묻지 말고 이제. 김병민 전 비대위원. 네. 자, 홍준표 의원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이제 나한테 윤석열 엑스파일은 묻지 마라. 가서 물어봐라. 예. 이준석 대표의 언급이 효과가 좀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다. 윤 전 총장 엑스파일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한 수차례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홍준표 의원은 디스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많은 언론 보도가 된 바가 있었고 원희룡 제주지사와 또 설전을 예. 벌였죠. SNS 통해서.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어렵게 복당을 합니다. 복당을 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은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고 나서 바깥에 있는 유력한 대권주자들을 향해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게 되는 순간 오히려 보수 야권 진영 전체 통합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밖에 있는 유력한 주자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지게 되면 이는 야권 전체의 대권 승리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전격적으로 주장하면서 받아들였던 이준석 대표도 곤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윤 전 총장에 대한 발언들을 자제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좀 유지하면서 같이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적인 대통령 후보 경선 국면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광산 변호사님. 네. 윤석열 엑스파일. 뭐 이거 엑스파일이라고 표현은 돼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장모, 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장모는 사흘 뒤인가요?
이미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네. 그 의혹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재판 중입니다. 예. 그런데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의료기관을 설립하는데 의료재단을 설립하죠. 그래서 요양병원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2013년도 5월부터 2년간 22억 9천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좀 아마 시청자 여러분 좀 의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의료기관을 개설했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무장병원 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는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설립해서 22억, 23억 정도의 이제 부정수급을 받았다. 이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5월 31일 날 구형을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7월 2일 날 이제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요. 본인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설립을 한 건 맞는데 2014년도에 나는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운영인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취지의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것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검찰에서 수사를 했었는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이거에 관여한 적이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새로 수사를 해서 결국 기소가 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7월 2일 날 이제 선고에 예정돼 있는 건데 그때 이제 같이 설립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명은 징역 4년이나 받았어요. 네. 나머지 이제 집행유예 선고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공범 관계가 맞냐 아니면 정말 병원의 설립이랄지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느냐 이게 이 재판에 굉장히 쟁점이 될 거고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가 재판받는 게 저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문서 위조인가 그거 아닙니까? 허위 사무소죠. 예, 사무소 유조죠. 그러니까 그 자체도 사실은 성남에는 이제 가평에서 땅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동업자가 A모 씨가 있는데 그 땅 투자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좀 모집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업자가 잔고증명서를 하나 해줘라. 그래서 한 4장의 잔고증명서를 이제 허위로 발급했고 그걸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그걸 써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기죄로 그 A모 씨가 처벌을 받았고 네. 그 재판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와서 증언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거 허위인 걸 알았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처벌받는 걸 알았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그러면 검찰에서 당연히 사무소 유죄로 입건을 해서 기소를 해야 하는데 왜 안 했느냐? 이거 봐주기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데 이번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 동업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꽤 사건 내용은 뭐 자세히 알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언론 보도를 토대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설사 동업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 하더라도 그 모 저축은행 잔고증명서거든요. 예. 그걸 그 저축은행 명의로 자기 걸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건 사무소 유죄가 될 수 있고 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뭐 그냥 언뜻 언론 보도만 보면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결과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한 의혹 수사 조금 전에 화면에 잠깐 나가는데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쪽은 부인과 관련한 의혹인데요. 코바나 콘텐츠의 뇌물성 협찬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조금 전에 김민하 평론가가 이야기한 CBS 보도인가요? 저게 노컷뉴스 보도. 저거죠? 예. 그리고 측근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이겠죠.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 수수 의혹, 윤대진 검사장과 뭐 형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본인은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교사 관련 수사 방해 의혹, 그리고 장모는 재판 중인데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불법 요양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김민하 평론가도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7월 2일 사흘 남은 1심 재판 선고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죄가 나온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행보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은 뭔가 좀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유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전에 이제 검찰 수사는 왜 그러면 이렇게 무혐의를 냈고 다시 수사를 했을 때는 왜 유죄가 나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될 텐데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보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사실들이 좀 밝혀졌다는 부분들이 재판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측이 이 이른바 이제 이 사무장 병원과 관련돼서 운영과 관련돼서는 본인이 이제 역할이 한 게 없다, 투자만 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친인척을 이제 취업을 하게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전에 검찰 수사에서는 왜 이제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번질 거거든요. 유죄가 나오면. 그리고 그 전에 검찰 수사에서 이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 윤석열 전 총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뭔가 영향력을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이 번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빌미가 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하는 뭐 공정이라든지 상식 이런 가치도 사실은 좀 의문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지금의 여당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해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처지에 놓일 수가 있고요. 반면 이제 거기서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지금 표로 본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뭔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회를 잡게 되겠죠. 봐라. 이렇게 당신들이 뭐 굉장히 의혹이 크다고 얘기한 것도 재판에서 이렇게 이 무죄로 나오지 않았느냐.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한번 엄중하게 다뤄봐라. 내가 개입한 것도 없거니와 죄가 될 만한 내용도 아니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역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7월 2일 날 나올 선고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부정 요양비 부정 수고 의혹과 관련해서 7월 2일에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 과연 유죄가 인정될지 무죄가 인정될지 김광삼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죄, 무죄.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이미 이거 다 명백하게 의혹이 풀렸던 사안인데 현 정부가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수사를 했던 것이다. 지금 재판 과정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변호사도 그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측하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이제 무혐의를 할 당시의 상황과 또 기소가 된 이후의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지 또 결정적으로 유력한 뭐가 있는지 그거에 의해서 좀 좌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 생각인데요. 네. 물론 유죄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유죄가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재판받는 거에 한정해서만 얘기한다고 하면 일단은 이제 본인이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했느냐, 관여했느냐,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타이밍으로 보면 2014년도와 2016년도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서 대전고검이나 대구고검에 이게 좌천성 인사가 돼가지고 굉장히 검사로서 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관여했다고 보기는 이제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럼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모가 정말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윤석열 총장이 도덕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국민들께서 좀 판단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그 전에 무혐의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새로 이게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는 상당히 이제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비단 주머니인가요?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만 하면은 주머니 3개를 준비해 놓겠다,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뒤로도 좀 말에 대해서는 조금 변경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대해서 만약 위법한 행동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여기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나 정치적인 셈법으로 누군가를 보호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겠죠.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이것을 이제 기본적인 원칙으로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마타도어에 근거한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들이 거듭 계속되고 있을 경우 이것들을 새롭게 치환하기 위한 뭔가 다른 정치적인 공방들을 펼쳐나가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 검찰총장 혹은 검찰의 고위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내용들을 찾아나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지난달 2019년 검찰총장으로 청문회를 거치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사검증했던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의 행동들이 지난 2020년에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서 이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여전히 마찬가지로 정치의 영향력 안에서 서로 입장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대체휴일 관련 법안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모든 공휴일이 주말이나 휴일과 겹치게 되면 그 휴일이 끝나는 그 다음 평일을 쉬게 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돼서 올해도 휴일이 나흘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당장 먼저 올해 광복절이 8월에 있는데 제 기억엔 아마 토요일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면 광복절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을 쉬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8월 15일이 일요일이군요. 광복절이 일요일이니까 그 다음 날인 16일이 휴일이 되는 겁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모두 주말 일요일에 겹쳐 있기 때문에 올해 휴일이 4일 더 늘어나게 된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모, 처, 자신의 가족, 친인척과 관련한 문제겠죠. 이 친인척과 관련한 의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계속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했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의원님? 예? 아니 제가 관련이 돼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 친인척이든 또는 뭐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그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공정한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 이 얘기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하지 않은 건데 말이죠. 김광삼 변호사님.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아마 여기에 또 장모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얼마 전에 나갔던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인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죠?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제 장모하고 처가 관여해 있다 이런 뭐 또 루머가 좀 있어요. 언론 보도 좀 있는데 그것은 이거예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IP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의 계좌를 거기에서 IP를 접속한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IP의 접속 자체가 사실은 자신이 IP에 접속을 하지, 이게 IP는 우리가 컴퓨터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그 IP에 접속을 하는데, 이 주가 조작을 주도했던 사람의 IP에 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의 계좌가 거기에 있냐는 거죠. 그 계좌가 거기에서 왜 접속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매도 매수 횟수, 이거 허위로 시세를 조정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아마 최근에 뭐 언론에서 그걸 검찰에서 이미 확인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아직 뭐 내용이 확실하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IP를 다른 사람이 주가 조작한 사람이 장모의 거래 계좌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주가 조작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또 다른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처가 그 도이치모터스가 있는데 도이치모터스에서 도이치모터스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 회사와 관련 주식 뭐 또 매입을 하고 유상증자를 받았다 이제 그런 또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 자체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좀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출마한 날이니까 축하드리고 국민의 검증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대선 후보 지지도가 높은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직 우리가 미우면
검찰총장으로 일생을 보낸 분한테 대선 주자 지지도가 이렇게 높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찌되었건 윤석열 전 총장께서 출마 선언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 검증을 성실하게 받아서 잘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시 뭐 윤석열 총장 출마 선언하신 거 좀 보셨나요? 아니, 못 봤는데. 막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다라고 좀 세게 말씀하셨던데 어떻게 보세요? 자기 얘기 아닌가? 막 국민 약탈하고 있다면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아무튼 뭐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죠. 예,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가 상당히 세네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희망적인 시작이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언어가 정제돼 있고 고민이 녹아있는 연설이었다. 국민들이 만족감을 느꼈을 것이다. 다소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숙함이 드러났던 것을 지적하려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치를 시작하는 윤석열 전 총장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평가절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앞으로 조력을 받게 되면 좋아질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발론 떠있거나. 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오늘은 잊지 말아야 될 날이죠. 87년에는 대통령 직선제 수용을 내용으로 하는 6.29 선언이 있었던 날이고 26년 전 정말로 우리 가슴속에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던 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 기억에 사망자가 502명,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정말로 그렇게 그 약속과 다짐을 실천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도 기적적인 생還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 기도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발론 떠있건.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